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건부 확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었는데 이 조건부 확률까지 다 배우고 나서 2단원 전체 대단원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오늘은 조건부 확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굉장히 거의 100% 나오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잘 풀어야 돼요. 일단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걸렸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59쪽 보면 먼저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이제 읽는 방법. P, 확률이었죠. P, B, 바, A라고 읽을 건데 무슨 확률이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가 분모는 전제 조건이에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P, B, 바, A라고 읽고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PA분의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PA 교집합 B, A 교집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PA분의 PA 교집합 B. 어려운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한 달 전체 3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에 어떤 학생이 지내다 보니까 비가 와. 한 달에 비가 온 날이 총 10일이었다고 하자. 한 달에 비가 10일 왔어. 그런데 이 학생이 지각할 사건이에요. 지각을 꽤 많이 해요. 총 20일 지각을 했어. 그러면 이 학생이 한 달 동안 지각할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한 달 동안 지각할 확률 30분의 20이겠지. 30분의 20, 3분의 2네. 이 학생이 한 달 동안 지각할 확률 3분의 2. 그런데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지각하는 날이 총 5일이야. 비가 오는 날 지각하는 날이 총 5일.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꿀 거야. 비가 왔을 때 지각할 확률. 비가 왔을 때 PA. 이해되나요? PA. 비가 왔을 때 PA 교집합 B. 지각할 확률. 그럼 뭐가 돼? 10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이네. 아까 그냥 지각할 확률은 뭐였어? 한 달 동안에 그냥 지각할 확률은 30분의 20이었잖아. 3분의 2였는데 비가 왔을 때 지각할 확률을 구하니까 10분의 5, 즉 2분의 1로 바뀌어버리는 조건망을 이해되나요? PA, 이게 지금 PA인 거고 PA 교집합 B, 이게 PA 교집합 B인 거지. 이해되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1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상자에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공을 꺼냈는데, 지금까지 이 앞에 문제는 그냥 공을 꺼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공을 꺼냈는데 그게 홀수일 때 전제조건을 걸었죠. 홀수일 때 그 수가 10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1부터 9까지에서 그럼 여기서는 A 사건과 B 사건 누가 분모로 깔릴지, 누가 전제조건이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A가 뭐가 될까요? A가 홀수. 그러면 B가 10의 약수.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9까지 하는 홀수 뭐 있지? 1, 3, 5, 7, 9. 5개 있고 10의 약수는 1, 2, 5, 10인데 지금 이 문제 자체가 10이 없죠. 그래서 1, 2, 5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거, 지금 뭐죠? 이 1부터 9 공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홀수일 때니까 뭐 구하라는 얘기야? P, B, 바, A 구하라는 얘기겠지. 홀수일 때 그것이 10의 약수일 확률. 그럼 어떻게 구한다? P, A분의 P, A 교집합 B로 구한다. 그럼 PA 어떻게 구해? PA.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9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홀수일 확률. 전체 9개 중에 5개니까 뭐야? 9분의 9분의 5인 거 알겠나요? 9분의 5. 그럼 PA 교집합 B는 뭐야? 9개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것이 홀수인
홀수이면서 10의 약수. 그러면 홀수이면서 10의 약수인 놈들 1 있고 5 있네. 그럼 2개 있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뭐가 돼? 9분의 2가 되겠지. 9분의 2. 그러면 번분수 해보면 9 약분돼서 5분의 2가 나온다. 어렵지 않지? P, B, 바 A. 누가 A고 누가 B인 걸 잘 봐야 돼. A, 홀수, B, 10의 약수.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홀수일 때 그게 10의 약수일 확률. 그래서 PA분의 PA 교집합 B. 그래서 PA 홀수일 확률이니까 9분의 5. PA 교집합 B 홀수이면서 10의 약수인 1, 5 두 개 있으니까 9분의 2. 번분수하면 5분의 2. 근데 선생님 학생 때 나도 선생님도 이런 의문을 했어. 뭐야 이거 그냥 이거 홀수 중에 10의 약수 뽑으란 얘기네. 그럼 5개 중에 2개니까 그냥 5분의 2겠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도 조건 확률은 거의 대부분 다 풀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조건부 확률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조건부 확률인지 몰랐을 뿐이다. 알겠나요? 이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어느 학급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반바지로 된 생활복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때 조건부 냄새가 나죠. 조건부 확률 냄새가.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찬성할 사건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B라는 사건은 그 다음 뭐죠?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B 사건을 여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찬성일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P, B, 바, A는 P, A 분의 P, A 교집합 B이고, 잘 봐야 됩니다. 이제 P, A 뭐죠? A가 일어날 확률이죠. A가 뭐야? 찬성할 확률이네. 그럼 전체 학생 32명 중에서 찬성할 학생 21명 보이나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2분의 21이 되겠죠. 전체 학생 32명이었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PA는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전체 학생 32명 중에 찬성할 학생 21명. 그 다음 PA 교집합 B는 찬성이면서 여학생의 확률. 찬성이면서 여학생의 확률 8명이네. 8명. 그러면 PA 교집합 B는 뭐가 돼야 돼? 32분의 8이 돼야 됩니다. 이 분모 32는 전체 확률. 이해되죠? 32분의 21분의 32분의 8. 그래서 이제 번분수 계산을 해보면 32 약분이 돼서 21분의 8이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 봤을 때 이 문제 일일이 이렇게 안 풀었어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서술형 평가가 있으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써야겠지만, 만약에 수능이다, 그냥 객관식이다, 그럼 문제 어떻게 풀면 되죠? 말 그대로 찬성한 학생 중에 여학생 확률 물어봤으니까 찬성한 학생 21명 중에 여학생 8명, 그렇게 풀어도 아무런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60쪽 확률의 곱셈 정리 보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그래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 B 바 A라는 공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또 뭐지? 위에 있는 조건부 확률에서 이 PA 교집합 B를 구하려고 PA 분모에 있는 PA를 넘겨서 곱한 것 뿐입니다. 얘 넘겨서 곱하면 이거 그대로 되죠. 그래서 얘랑 곱했다고 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선생님도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을 보면 상자 안에 아몬드 초콜릿 10개랑 아몬드 초콜릿 10개랑 그 다음에 호두 초콜릿 6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민수와 선미가 아주 중요한 멘트 나옵니다. 차례대로 지금 민수가 먼저 뽑고 그 다음 선미가 뽑는 거죠. 초콜릿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호두 초콜릿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이런 문제 중학교 때 나오나요? 나오죠? 그럼 어떻게 풀지? 그냥 풀지. 잘 들어. 지금 전체 16개가 있어. 16개가 있는데 먼저 민수가 호두 초콜릿 뽑을 확률 얼마가 돼? 민수가 호두 초콜릿을 뽑을 확률 16분의 6이지? 16분의 6. 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민수가 호두 초콜릿 하나 뽑았어. 그럼 이제 호두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하나 뽑았으니까 민수가. 그 다음에 이제 선미가 또 호두 초콜릿을 뽑으려면 15개 중에 5개네. 그럼 어째야 돼? 선미가 호두 초콜릿을 뽑을 확률은 15분의 5가 되겠네. 15분의 5. 이해되죠?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그럼 이 둘을 더할지 곱할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 얘도 하고 얘도 해야만 일이 끝나면 곱하라 그랬지. 지금 우리는 민수도 초콜릿을 뽑고 선미도 초콜릿을 뽑아야 끝나는 거니까 둘 곱해라.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약분하면 얼마 되죠? 8분의 3이고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3 약분돼서 답은 8분의 1이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거기 해설을 보면 PA 그래 민수가 초콜릿을 뽑을 호두 초콜릿을 뽑을 확률은 16분의 6 8분의 3인 건 알겠어. 근데 그 느닷없이 뭐가 나왔어? B 바 A가 나와있지. 그래서 P 바 A 원래 어떻게 구해야 돼? P A분의 P A 교집합 B로 구해야 되잖아. 아까 PA는 이걸로 알고 있었어. 그럼 P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해? 이 PA 교집합 B 구하는 과정이 어차피 얘야. 어차피 얘.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 생각에는 2번 작업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근데 이 원리가 전부 다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을 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습관대로 그냥 풀면 됩니다. 교과서 61쪽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수능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봐야 돼요. 어느 회사는 같은 부품을 A 공장에서 40%, B 공장에서 60%, 두 공장 A, B에서 생산된 부품의 불량품이 각각 1%, 2%. 그 밑에 해설 보면 뭔가 좀 복잡하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퍼센트 문제가 나온다면 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문제는 표가 없지만 A 공장, B 공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은 정상인 물건들이 나오고 어떤 물건들은 불량품인 물건들이 나온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구성이 두 가지죠. A 공장이냐 B 공장이냐 정상품이냐 불량품이냐. 그 중에서 A 공장에서 받는 게 40%니까 이 A 공장에서 받는 40% 퍼센트가 뭐죠? 100분의 40이죠. 되도록이면 약분은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00분의 40. A 공장에서 받는 물건들이 40%, B 공장에서 받는 물건들이 6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A 공장에서 생산되는 불량품이 1%래. 그럼 A 공장에서 생산되는 불량품이 1%니까 100분의 1. 그럼 A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상품은 100분의 99겠죠. 100분의 99.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B 공장에서 생산되는 불량품이 2%니까 B 공장에서 생산되는 불량품이 2%, 100분의 2. 그러면 B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상품은 100분의 98이 된다. 그래서 토탈 이제 1번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이네. 얘들. 그럼 얘 만분의 40에 만분의 120. 그럼 토탈 얼마죠? 토탈 만분의 얘는 40이고 얘는 120이니까 160인가요? 160.
그래서 0 하나 약분시켜서 1000분의 16이니까 그 문제 다음 답처럼 0.016 나온다. 이해되죠?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그럼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바로 2번이에요.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그게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된다? 요놈 만분의 160분의 그게 A 요놈이지. 만분의 40 하면 되겠네. 그럼 계산해보면 만 약분되고 0 약분되고 16분의 4니까 약분시키면 4분의 1. 그래서 답은 0.25 나온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나오는 문제들은 표로 만들어서 푸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확률의 곱셈 정리 물론 쓰면 좋겠지만 굳이 안 써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해왔던 대로 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수능특강 예제 1번 수능특강 45페이지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10C4인 거 알겠죠? 이 꺼낸 4개의 공에 적혀있는 자연수 중 두 번째로 큰 수가 7일 때 딱 끊어졌지? 조건부 확률이겠네. 그래서 여기서의 A 사건을 두 번째 큰 수가 7 이라고 할 거고, 그럼 B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세 번째로 큰 수가 7이다. 세 번째로 큰 수가 5. 큰 수가 5일 확률 구하라. 그럼 이걸 구해야 할 건데 항상 말하지만 PA 조집합 P 무조건 분모는 전체 10C4가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수가 7이려면 1부터 10까지니까 어째야 돼? 우리가 제일 큰 수 1, 2, 3, 4에서 지금 두 번째 큰 수가 7이려면 어째야 돼? 제일 큰 수는 무조건 8에서 10 중에서 무조건 뽑아야 될 거고, 그 다음 3, 4는 어째야 돼? 6부터 1까지 중 몇 개 뽑아야 돼? 여기서 1개 뽑아야 되고 여기서 2개 뽑아야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론은 PA 어떻게 되고 PA 다시 말하면 전체가 지금 10C4예요. 10C4 10개 중에 4개를 뽑는 경우 PA 사건 두 번째 큰 수가 7이려면 7보다 큰 수 무조건 하나 뽑아야 되니까 어째야 돼? 8, 9, 10 3개 중에 하나 반드시 뽑아야 되고, 그 다음 6개 중에 2개 반드시 뽑아야겠네. 6개 중에 2개. 이게 이제 PA지. PA. 이게 되나? 그러면 PA 교집합 B는 여전히 10C4는 똑같죠? 10C4는. 그런 다음에 이제 어째야 돼? 이제는 세 번째로 큰 수가 5가 돼야 돼. 그럼 네 번째 수는 이제 어째야 돼? 4부터 1까지 해서 하나를 뽑아야겠지? 그러죠? 그럼 어째야 돼? 3개 중에 1개 뽑고 4개 중에 1개를 뽑아야겠네. 4개 중에 1개. 이해되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분의 PA 교집합 P는 이거 분의 이거, 얘를 위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로 올려버리면 되지. 그러면 10C4 약분되고 이것 분의 이거 하면 되겠나? 이해되나요? 해보면 거기 다 해설에는 풀이 되어 있으니까 10C4 계산하면 210이 나오고 31 곱하기 6C2 하면 45가 나오나봐요.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10은 변함이 없고 31, 41, 43, 12 나오겠죠? 그러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은 PA분의 PA 교집합 P 이것분의 이거니까 210분의 45분의 210분의 12
그러면 본분수 210, 210 약분되고 45, 12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15분의 4가 나오면 15분의 4가 이해되나요? 그 다음 유제 2번 보겠습니다. 유제 2번 굉장히 쉽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문제를 쭉 읽어보면 배우팀, 스태프팀 딱 봐도 표로 만들기 좋게 생겼죠. 그래서 이 문제 바로 표로 만들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만들면서 지금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팀이 있고 스태프팀이 있습니다. 남학생 12명 중에 문제를 쭉 읽으면 8명이 배우팀이래요. 그럼 당연히 12명 중에 8명이 배우팀이니까 4명은 스태프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학생 8명 중에서 스태프에 속한 여학생이 5명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배우는 3명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배우 총 11명, 스태프는 총 9명 되겠네. 그러죠? 남학생은 총 12명이었고 여학생은 총 8명이었고 그랬을 때 이 20명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스태프에 속한 학생일 때 딱 봐도 조건 확률 냄새가 나죠?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그럼 답은 끝났네. 스태프 총 9명 중에 4명이니까 답은 9분의 4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죠? 전체 20분의 9 원래는 전체 20분의 9 중에서 스태프이면서 남학생이니까 20분의 4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결과가 얘랑 같으니까 전체 스태프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 알겠죠? 수능 특강 47쪽 예제 2번 보겠습니다. 하얀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와 각 면에 2, 3, 3, 3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면이 4개인데 한 면에만 2가 적어져 있고 나머지 3개의 면에는 3이 적혀져 있는 이 정사면체를 한 번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에 적혀있는 수만큼의 공을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시에 꺼낼 때 검은 공 1개를 꺼낼 확률, 즉 바닥에 2가 닿았으면 주머니에서 공 2개를 꺼내고 바닥에 닿는 숫자가 3이었으면 공 3개를 꺼냈을 때 검은 공 2개를 꺼낼 확률을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 다 말을 했죠. 첫 번째 바닥에 닿는 면이 2일 때랑 두 번째 바닥에 닿는 면이 3일 때. 그럼 이제 바닥에 닿는 면이 2일 확률부터 구해야겠지. 이 정사면체를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이 2일 확률은 뭐가 되겠죠? 4개 중에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이겠지. 4분의 1.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공을 2개를 꺼내야 돼. 그러면 지금 공이 총 하얀 공 4개, 검은 공 2개, 총 6개가 있었는데 바닥에 닿는 면이 2니까 2개를 뽑아야겠지. 그럼 전체의 경우는 6, C, 2인 거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2개를 뽑는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 무조건 검은 공이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면 검은 공 하나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하얀 공이야겠지. 4, C1 곱하기 검은 공 2개 중에 1개. 그리고 이 둘 어째야 돼? 먼저 바닥면 정사면체를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이 2일 확률. 그런 경우 다음에 주머니에서 공까지 뽑아야 끝나는 거니까 둘이 곱해야 된다. 그럼 계산해보면 여기 6C는 6, 5, 2, 1이니까 15인가요? 15.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5분의 8. 약분시키면 15분의 2. 그래서 바닥면에 2가 나왔을 때 주머니에서 공 2개를 뽑아가지고 검은 공이 하나 나올 확률은 15분의 2가 나왔고 이번에는 바닥면에 닿는 숫자가 3이야. 그럼 당연히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공을 주머니에서 3개를 뽑아야 돼. 6C3 그러면
공을 3개 들고 올 건데 그 중에 검은 공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럼 하얀 공은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겠네. 4, C, 2 검은 공 하나 2, C, 1 이게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아마 여기 뒤에가 이거 계산하면 5분의 3이 나오나 봅니다. 5분의 3 그럼 4분의 3 곱하기 5분의 3 하면 20분의 9 두 번째의 확률이 20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아까 바닥면에 닿는 면이 2여서 나올 검은 공 한 개 뽑았을 확률이 15분이나 나왔고 바닥면에 닿는 숫자가 3이어서 검은 공 주머니에서 공을 3개 뽑았을 때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이 20분의 9가 나왔어. 그럼 요 15분의 2랑 20분의 9랑 어떻게 해야 돼? 둘은 더 해야 된다. 왜냐면 이 경우랑 이 경우가 꼭 얘 일어나고 얘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또는인가 알겠나? 또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야 된다. 그럼 15분의 1랑 20분의 9를 더하면 통분해보면 12분의 7이 나오나 보네요.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2분의 7이다. 수능 특강 47쪽 유제 3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나온 눈의 수의 2배를 점수로 얻고 5 이상이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는 게임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 던졌어요. 그러면 총 6까지 나올 수 있을 건데 4 이하이면 즉 4까지면 그 나온 눈의 수의 2배를 점수로 얻는다. 그럼 1 나왔으면 2점 얻는 거고 2 나왔으면 4점 3 나왔으면 6점 4 나왔으면 8점을 얻고 그 다음에 5나 6이 나오면 5 이상이 나오면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서 그 나온 눈의 수를 갖는 게임. 알겠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5 이상인 확률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케이스를 둘로 나눠야겠지. 4 이하가 나온 확률이랑 5 이하가 나올 확률이랑 그래서 4 이하 나올 경우하고 5 이상 나올 경우 그러면 일단 4 이하가 나올 확률 어떻게 되겠어? 전체 6개 중에 4개니까 6분의 4 6분의 4개 물론 약분을 하면 좋지만 6분의 4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째야 돼? 우리는 5점 이상만 받아야 되니까 얘 둘은 탈락이네. 얘 둘은 탈락. 그러지? 그러면 얘거나 얘만 나와야겠지. 얘만. 그러니까 4 이하가 나올 확률에서 지금 우리는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5 이상 돼야 되니까 누구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되냐면 6분의 4 다 필요 없이 우리는 3이나 4만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4 이하 중에서도 우리는 3과 4만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 되나요? 그래서 일단 3분의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 이상이 나온다. 그럼 5 이상이 나왔을 때 5 이상이 나왔을 때 우리는 5점 이상 받으려면 당연히 어째 나와야 돼? 5하고 6만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 던진 주사위에서 5 이상 나올 확률이니까 얼마? 6분의 2.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던진 주사위도 또 5나 6이 나와야 되니까 또 6분의 2겠죠. 즉 3분의 1, 3분의 1 곱하니까 9분의 1이다. 그래서 이 9를 어째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럼 이제 통분하면 9분의 3 되니까 답은 9분의 4가 된다. 수능 특강 52쪽 레벨 1의 기초 연습의 1번. 쉽지만 이런 것도 종종 나오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P, B바 A가 3분의 1이고 P, A바 B가 2분의 1이다. 그럼 당연히 P, B바 A는 어떤 걸 의미하죠? P, A 교집합 B 나누기 P, A를 하는 거겠죠. 그게 지금 3분의 1인 거고 P, A바 B는 P, A 교집합 B를 누구 나눈 거다?
뒤가 P니까 B가 되겠죠. 이게 지금 2분의 1인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PA를 올려서 곱하면 PA 교집합 P는 뭐가 되죠? 3분의 1 PA가 되겠죠. 여기서 PB를 올려서 곱하면 뭐가 되죠? PA 교집합 P는 2분의 1 PB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PA 교집합 P랑 이 PA 교집합 P는 어떻다? 같은 놈이니까 이 결과랑 이 결과랑 어찌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3분의 1 PA랑 2분의 1 PB는 같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런 다음에 뭐 3을 얘한테 곱해줘 버리면 2를 얘가 곱해줘. 그럼 PB가 뭐가 돼? PB가 얘 올려서 곱하면 3분의 2 PA까지 되겠죠. PB는 3분의 2 PA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PA 합집합 B가 3분의 2인가 알려주고 나서 PA 더하기 PB를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는 공식. 이 공식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알려줬어. 문제에서 3분의 2라고. 그러죠? 얘를 3분의 2라고 알려줬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PA 더하기 PB야. 그럼 이제 우리는 PA 교집합 B만 얼마인지 알아내면 되겠네. PA 교집합 B가. 이해되지? 근데 지금 현재 PA 교집합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PA 교집합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방금 전에 알아냈던 애들을 이용을 하면, 여기서 그럼 P는 올려서 곱하면 3, 이제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X라고 할게요. X. 그럼 PA는 뭐가 되지? 3X가 되겠지. 3X 더하기, 그럼 PB는 얘 올려서 곱하면 2X가 되겠지. 2X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PA 교집합 B를 방금 전에 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 X 되나요? 이거 잘 이해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변 어떻게 돼? 우변 4X네. 4X가 3분의 2다. 그래서 X는 얼마다? 4 나눠버리면 6분의 1 나오나요? 6분의 1. 그래서 지금 현재 요 PA 교집합 B가 6분의 1이 된다. 6분의 1. 이제 그럼 다 끝날 때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필요 없네요. 지금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게 되고, 그럼 PA 합집합 B 3분의 2는 지금 이 PA 더하기 PB가 궁금한 거니까 이게 궁금하고, 그리고 나서 방금 PA 교집합 B가 6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해서 넘기면 네모는 뭐가 나오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4로 통분이 될 거고 6분의 5다. 6분의 5.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53쪽 기본연습 레벨 2 4번 문제. 주머니 A에는 하얀 공 2개랑 검은 공 4개, 주머니 B에는 하얀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에서 여기에서도 2개를 꺼내고 여기에서도 2개를 꺼낼 거예요. 2개씩 총 4개를 꺼냈을 때 하얀 공이 3개 나왔다. 그랬을 때 주머니 B에서 하얀 공 2개를 꺼냈을 확률, 일단 조건부 확률 문제인 걸 알겠나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조건부 확률 문제로 역대 가장 많이 나왔던 타입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목적은 여기에서도 2개를 꺼내고 여기에서도 2개를 꺼냈을 때 총 토탈 하얀 공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지? 여기서 2개 꺼내고 여기에서 하나 꺼내든지,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에서 2개 꺼내든지, 여기 3개 꺼내면 되잖아요. 지금 주머니 B에 2개밖에 못 꺼내니까 이거 흰공 3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대로 하얀 공 3개가
주머니 A에서 2개 나오고 주머니 B에서 1개 하얀 공이 나오든지 아니면 주머니 A에서 1개 나오고 주머니 B에서 하얀 공이 2개 나오든지 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총 여기에서 2개를 꺼낼 거야. 총 6개는 일단 주머니나 상자에서 공 꺼내는 문제니까 조합인지 알겠지? 그럼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하얀 공 2개 나오려면 어째야 돼? 6C2분의 2C2가 돼야겠지? 하얀 공 2개만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B 주머니에서 하얀 공 1개 나와야 돼. 그러면 전체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B 주머니에서 하얀 공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럼 3C1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검은 공이어야겠지. 그래서 2C1 곱한다. 이해되나요? 주머니 A에서 하얀 공 2개 뽑는 경우랑 주머니 B에서 하얀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 뽑는 경우 그럼 당연히 얘도 뽑고 B 주머니까지 뽑아야 끝나는 거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알겠죠? 그럼 얘 계산을 하면 이게 다 계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15분의 1이고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6이 나오나 봐요. 그럼 약분까지 해서 계산하면 이거는 25분의 1이 나오고 두 번째 A 주머니에서는 이번엔 하얀 공이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럼 어째야 돼? 전체 6C2분의 하얀 공 하나 나와야 되니까 하얀 공 하나 2C1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하나는 검은 공 하나 4C1 그리고 B 주머니에서는 하얀 공만 2개 뽑아야 돼. 그럼 5C2분의 하얀 공 2개 뽑아야 되니까 3C2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해야 된다. 그럼 얘도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계산하면 15분의 8이 나오고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3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나온 확률은 25분의 4가 되네요. 25분의 4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다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가 조건 확률이어서 어떻게? B바 A가 일어났을 때 A 조집합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론 여기서 주머니 A라고 B라고 명칭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야? A 주머니에서 2개, B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을 때 하얀 공이 3개 나오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 그게 지금 누구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네. 이 두 가지 케이스. 그럼 당연히 이 둘을 더한 게 뭐가 돼? 전제 조건의 확률이 되겠지. 전제 조건의 확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거. 그럼 얼마야? 25분의 1, 25분의 4니까 약분 안 하겠습니다. 25분의 5가 되겠지? 이게 누구야?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분모. 전제 조건의 확률. A 주머니에서 2개, B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을 때 하얀 공이 3개 나올 확률인 거지. 하얀 공이 3개 나올 확률. 전제 조건. 그런데 즉 여기 지금 분모에가 이제 25분의 5가 들어가야 돼요. 25분의 5가.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주머니 그 놈들 중에 주머니 B에서 하얀 공 2개를 꺼냈어. 그럼 언제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네. 주머니 B에서 하얀 공이 2개 나왔을. 그럼 얘겠지. 얘가 지금 누구겠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P, A 교집합 B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전제 조건의 확률. 지금 하얀 공이 3개 나올 확률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 그럼 이 둘을 더한 것이 전체 하얀 공이 나올 확률. 여기서 말하는 P, A 분모에 들어간 전제 조건의 확률이 되는 거고 그것들 중에서 A 교집합 B 하얀 공이 3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B 주머니에서 2개 나올 확률 25분의 4겠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25분의 4가 분자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분을 계산해보면 25 약분되고 답은 5분의 4가 된다. 수능에 그리고 모의고사에 역대 가장 많이 나온 타입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오늘 조건 확률 수업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사건의 독립과 종속 배울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